지난 16일 한국 시장에 공시 진출한 중국 최대 전기차 업체인 비아디의 지난해 순부채가 무려 441억 달러, 한 64조 원에 이르는 데다가 숨겨진 비공식 부채가 더 있을 것으로 추정되면서 세계 1위를 노리는 중국 전기차 비아디가 숫자 함정에 빠졌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말만 거창하고 허우대만 컸지 그 속은 이미 병들어 있다는 것이 언론들의 평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Y타임스가 추적해봤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블룸버그 현지 시간으로 20일 중국 최대 전기차 대기업인 비아디가 공급망 금융에 중독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지난해 6월 말 현재 비아디의 실제 총 부채는 3,230억 yuan, 441억 달러인데 63조 9,230억 원에 이른다고 보도해서 충격을 줬습니다. 이런 비아디의 순부채는 대한민국 국방비를 훌쩍 뛰어넘는 놀라운 금액입니다. 블룸버그가 보도한 비아디의 부채 위기는 중국의 헝다그룹의 위기 경고를 처음으로 발했던 GMT 리서치가 제기했다는 점에서 더욱 눈길을 끕니다. GMT 리서치는 홍콩에 본사를 둔 회계 컨설팅 회사입니다. 블룸버그는 이어서 GMT에 따르면 이 회사의 시장 가치는 약 1,050억 달러, 152조 1975억 원에 달한다면서 이 문제는 이 회사가 재정 회계가 투명하지 않으며 부채를 사실상 숨기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 비아디의 대변인은 논평을 거부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GMT의 애널리스트 나이젤 스티븐슨은 비아디는 대외적으로 2024년 중반에 현재 순부채가 277억 yuan에 달한다고 밝히고 있지만 실제로는 부채를 운전자금으로 교묘하게 숨기는 등 숨겨진 부채가 드러났다라고 밝힌 겁니다. 블룸버그도 중국 전기차 시장이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숨겨진 부채로 인해 투자자들은 비아디의 실제 재무 상황을 파악하기가 더 어려워졌다면서 특히 비아디의 기타 지급 채무가 2021년 말에 413억 yuan에서 2023년 12월 말에 1650억 yuan으로 급증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회사는 자세히 밝히지 않고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중국 최대 전기차 업체인 비아디가 떠안고 있는 막대한 부채를 결제 시스템을 이용해서 재무 회계를 왜곡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블룸버그는 이에 비해 중국 자동차 재벌 리스푸의 상장사인 지리자동차 홀딩스는 2021년 574억 yuan에서 2023년 874억 yuan으로 무역 채무가 증가했다라고 보고했다면서 기타 미지급금 항목에는 지리자동차의 채무와 자금 지급 대상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비아디의 재무제표는 지리자동차하고는 다르게 뭔가 숨기는 구석이 존재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블룸버그 이와 관련해서 비아디의 숨겨진 부채에는 공급망 금융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비아디가 해외로 수출하기 위해서 선적을 하게 되면 회사는 매출로 일단 잡히지만 문제는 수출한 후에 판매가 되지 않고 외국의 야적장이 그대로 적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사실상 공중에 붕 뜬 매출이 되는 것인데 실제로는 이게 바로 숨겨진 부채가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비아디의 현실을 보여주는 또 다른 문제는 결제 기일과 관련된 겁니다. 블룸버그는 일반적으로 자동차 제조업체의 결제 기일은 45에서 60일이 보통이지만 비아디의 경우에 이 부품사의 결제 대금을 지급하는데 평균 275일이 걸렸다면서 반면 테슬라의 경우는 30일 이내이고 다른 나라의 보통 평균 결제일도 45에서 60일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결국 비아디는 공급망 금융으로 인한 문제와 결제 대금을 미루는 등의 방식으로 부채 규모를 축소, 왜곡하고 있다 이렇게 블룸버그는 지적한 겁니다. 블룸버그는 여기에 대해서 지난해 6월 말 기준 비아디의 대차 대조표에서 매각 및 차입된 매출 채권을 제외하고 90일 이상 경과된 미지급금을 부채로 반영한 결과 순부채 규모는 3,230억 yuan, 한 63조 9,230억 원에 달했다 그러면서 이는 같은 기간 비아디가 공식 발표한 순부채 277억 yuan의 11배 수준이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비아디가 사실상 중국의 현재 및 미래 경제를 상징하는 브랜드라는 점입니다. 또 시진핑 주석이 추구하는 중국 경제의 미래를 추구하는 이 핵심 기업이라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중국 당국이 집중적으로 비아디를 육성하기 위해서 온갖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계 1위 전기차 기업인 테슬라의 아성을 바짝 뒤쳐주면서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블룸버그의 보도에서 보듯이 비아디의 생산량과 판매량, 성장률에 대한 의문을 품는 이 사람들이 워낙 많습니다. 그래서 주목이 되는 겁니다. 시진핑 주석이 앞장서서 지원을 하는 데다가 14억 명의 내수 시장을 활용해서 정량적 성장을 이뤘지만 실제적으로 내실은 그에 걸맞지 않게 허술하기 짝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비아디의 당면 과제는 해외 시장 개척이고 또 해외에서 점유율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한국 시장 상륙도 이루어졌습니다. 비아디는 지난 16일 인천 차이나타운 인근의 내양 팔부두 상상 플랫폼에서 아토3를 국내 언론에 첫 공개했는데 중국 중앙방송 그러니까 CCTV를 비롯한 내신 기자 200여 명이 운집하는 등 관심이 쏟아졌습니다. 아토3는 2022년 2월 중국에서 원 플러스라는 이름으로 첫 선을 보인 모델입니다. 비아디는 자사 승용차 모델에 진, 한, 당, 송, 원 등 역대 왕조 이름을 붙여서 애국심 마케팅으로 재미를 봤는데 해당 모델에는 기마군단을 앞세워 세기를 정복한 몽골족의 원나라를 뜻하는 이 원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최근 비아디가 이렇게 한국을 포함해서 해외 시장 개척에 적극적인 것도 중국 시장 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전략입니다. 20일 중국 현지 언론과 공개된 보고서에 의하면 지난해 비아디의 순수 전기차 인도량 176만 4,992대인데 이 인도량은 세계 1위 전기차 업체인 테슬라의 인도량 178만 9,226대를 1.37% 차이로 추격을 했습니다. 비아디 신에너지차 그러니까 NEV 인도량은 전년 대비 41.3% 늘어난 427만 2,145대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총 생산량은 430만 4,073대입니다. 문제는 비아디의 신에너지 자동차 그러니까 NEV 해외 판매량은 41만 7,204대로 전년 대비 71.9% 증가를 했지만 전체 매출의 9.9%에 불과하다는 점입니다. 이는 비아디가 해외 판매 법인을 통해서 총 생산량과 수출량 수치는 늘렸지만 실제 판매 규모는 매우 적다는 걸 뜻합니다. 다시 말해서 비아디가 사실상 밀어넣기식으로 해외의 NEV 해외 판매를 대대적으로 늘렸지만 정작 해당 국가의 실수요자들에게 판매까지 이르는 데는 상당히 부족했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자동차의 경우에 해당 제품의 판매 여부와 관계없이 제품이 국경을 넘어 다른 국가로 운송되었을 때 수출량으로 집계가 됩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 신문도 여러 번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중국 전기차의 경우에 일단 밀어내기 수출로 대대적으로 해외로 내보냈지만 정작 현지에서는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부두에 야적장에 엄청나게 쌓여 있습니다. 심지어 판매 유효기간이 지나도록 구매자를 찾지 못해서 다시 중국으로 반송되는 사례도 부지기수입니다. 지금 비아디가 안고 있는 문제가 바로 이겁니다. 중국의 수출 진행 시책에 따라서 대대적으로 차량 전용 운반선으로 해외로 내보내면서 수출 실적은 올렸지만 현지에서 판매가 되지 않다 보니까 겉으로는 매출이 늘어났지만 속으로는 골병드는 현상을 지금 중국의 최대 전기차 업체인 비아디가 보여주고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더더욱 문제는 비아디의 경우에 중국 내 내수도 시원치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급 과잉 현상이 지속되면서 재고는 쌓이고 판매는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겉으로는 성장하는 듯 보이지만 속으로는 회사가 완전히 병들어 가고 있다는 것이 블룸버그의 진단입니다. 중국 정부 지원에 힘입어서 2024년 중국 내 전기차 판매는 1,000만 대를 돌파했습니다. 이에 힘입어서 비아디도 지난해 시안 공장의 생산 능력을 확대하고 7월에 태국 전기차 조립 공장을 세우면서 생산 능력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올해 비아디의 목표 생산량은 지난해 대비 28.3% 증가한 552만 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매출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내수 시장 수요는 날이 갈수록 줄어드는데 생산 물량은 이에 비해서 더욱 늘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해 중국 내 자동차 연간 판매 증가율은 2.9% 수준으로 2023년 4.2%, 22년 5.9%에 못 미치면서 둔화 조짐을 보였습니다. 경기 불안으로 인한 저축 증가와 가처분 소득 감소가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이런 자동차 판매도 사실상 중국 정부의 노후차 교체 보조금을 통해 견인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지난해 12월 말에 종료가 됐습니다. 재고가 늘어나자 다급한 중국의 30여 개 전기차 업체들은 대대적인 가격 인하를 단행했습니다. 비아디는 2개 차종의 가격을
99,800위안, 하나로는 1,982만 원으로 책정하고 5,000위안의 이 보험금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2023년 말 중국 내 전기차 브랜드는 52개, 모델은 187개 이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중국 내 전기차 업체들끼리 출혈 경쟁은 불가피합니다. 이런 문제가 또한 비아디가 내수 시장 수요 회복에만 집중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중국의 전기차 시장은 트럼프 2기 시대를 맞이하면서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미 미국 시장 점령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결론이 나 있는 상황입니다. 유럽 시장 역시 관세 부과 등으로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눈을 돌린 시장이 바로 한국입니다. 비아디가 이렇게 한국 시장 진출에 적극적인 것은 주요 선진국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교두보로 삼으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한국은 자동차 수요가 다양하고 고급화되어 있기 때문에 미주나 유럽 등 선진국 진출의 테스트베드로 여겨집니다. 또한 거리가 가까워서 물류 비용이 적게 들고 이슈가 발생하더라도 즉각 대응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와 함께 중국 전기차에 대해 제재 또는 규제를 미국이나 유럽과 같이 시행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한몫합니다. 한국의 국회의원들만 잘 로비해도 한국 정부의 중국 전기차에 대한 규제를 얼마든지 막을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아디가 한국 시장에 뿌리를 내릴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우선적으로 중국차에 대한 불신과 함께 개인정보 유출 등의 우려도 함께 잠재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문은 지난해 11월 19일 중국 전기차 당신의 생활정보 모두 털릴 수 있다, 이런 제목의 정세 분석, 유튜브로는 3025일을 통해서 조그만 CCTV 자료도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해킹할 수 있고 또 그런 정보를 중국 공산당이 노리고 있는데 그런 빅보스 앞에 중국 전기차를 타면서 다 넘겨줘도 괜찮겠는가? 이렇게 문제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런 의구심이 가득한데도 진짜 중국 전기차를 선택할까요? 물론 선택은 소비자의 몫이지만 그런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얼마나 있을지 저는 궁금합니다. 물론 매우 친중적이고 중국 공산당을 우호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은 중국 전기차를 선뜻 선택하겠지요. 그러나 우리 국민들의 판단이 그렇게까지 이르지는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YTN 국제정세 분석의 추국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